2-3 50페이지 25년 9월 10일 수요일 김순옥 언니 마사 만나서 백월산 한일이 함께 불회할 역사 관동 대학살 무례하마도시 옮김 유영승 지음 기획 시민모임 동리 푸른 역사 지은이 유영승 1963년생 나고야 출신 제1한국인 와세다 대학을 졸업한 후 잡지 편집자를 거쳐 1995년부터 후바이샤 펑메이셔 출판사 편집장으로 근무 중이다. 저서로 일본을 망하게 하는 원전 대재앙, 책벌레, 이인초 등이 있다. 원빈이 무례하마도쇼 1953년생 혁명가 김산의 삶을 그린 아리랑을 읽고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저서로 청춘이 아니어도 좋다. 라면이 바다를 걷는 날. 역서로 지겹도록 고마운 사람들아 등이 있다. 1923년 관동대 학살은 지나간 역사가 아니다. 이 책은 학살의 진위와 처참했던 사건을 검증하려는 게 아니다. 조선인 학살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왜 사회에서 망각되어 가고 있는지, 이 잔혹한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피해자 코스프레가 어째서 아직도 유효하게 유통되는지, 이 사태에 일본 사회의 독특한 병폐가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의 의문을 풀어보고자 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대 일본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제1조선인에게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들어가며 중에서 15,000원 50페이지 지방으로 확산된 유언비어. 앞선 사례는 도쿄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군마현의 이소배 역에서도 학살이 일어났다. 잘 알려진 후지오카 사건이 그것으로 경찰이 보호하고 있던 조선인의 인도를 요구하는 지역 자경단이 경찰서에 난입해 조선인 17명을 끌고 가서 살해했다. 후지아코초 동사무소문서 계엄령이 내리지 않은 지방에까지 불량 조선인의 습격이란 유언비어가 밀어닥쳤다. 그 선봉 역할을 한 것이 신문이었다. 스보이를 태운 기차는 나가노현의 시나노역에 정차했고 그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는다. 9월 4일 이 지역의 신문인 시나노 마이니치 신문 신농매를 신문은 불량 조선인들이 다룩해 군대와 극의 충돌이라는 허위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다음 날 스보이는 나가노현 시오리지 옌시에서 중앙선으로 갈아타고 나고야로 항했다. 나고야의 지역 신문인 신아이지에는 우물과 농업 용수로의 독약을 타고 군중에게 폭탄을 던지며 각처에서 방화를 저지르는 불량 조선인과 중국인이 맹렬히 날뛴다. 9월 3일자 오후에 불량 조선인 1000명과 요코하마에서 전투 개시 보병 1개 소대의 전멸인가 발전소를 습격하는 조선인, 지붕에서 지붕으로 조선인들이 방화하며 다닌다. 9월 5일자 호회 등의 기사가 실렸다. 신아이지는 이어서 5일자 본지에서도 기후현 지푸시엔 후와 부포군 현 오카키 다환시의 육군 화약고에 불량배 300명이 집결해 불온한 분위기를 조성, 군대 출동이라는 내용의 인접 지역에 관한 허위 기사를 보도했다. 피해 지역에서 멀어질수록 유언비어의 내용은 격앙되어 갔다. 지진과 대규모 화재로 인해 발행 능력을 상실한 수도권의 신문을 대신하여 각 지방 신문들이
유언비어를 확산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담당했다. 51페이지 니시자키 마사오 편서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의 기록 도쿄 지역별 전 백인의 증언 겐다이 쇼간 현代书관 2016년 普及版关东大震灾东京地区别1100诺正年朝鲜人虐杀的记录西崎雅夫니시자키 마사오 니시자키 마사오心爱之后外허위 기사를 보도한 신아이치 1923년 9월 5일자 허회 수고엔 고주센 나고야로 가는 열차 안에서 있었던 일이다. 역에 도착하자마자 여느 때처럼 총검을 번쩍 든 군인이 창문으로 목을 들이밀어 사람들로 가득 찬 차량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어이, 너 수고엔 고주센 15형 50전 해봐. 군인이 갑자기 내 옆에 있는 검은색 작업복 시루시반텐 인반찬을 입은 노동자를 가리키며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는 이 갑작스럽고 기이한 검문의 의미를 처음엔 이해하지 못해 갈팡질팡하다가 잠시 후 분명한 목소리로 수고엔 고주센이라고 대답했다. 됐어. 군인은 의외로 간단하게 신문한 후 바로 자리를 떠났다. 수고엔 고주센 15元 50chen 군인이 떠난 후 스보이는 혼잣말로 이 구절을 반복해서 발음해 보았지만 검문의 진해를 짐작하지 못했다. 검문동한 노동자 역시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그는 며칠 전 도쿄에서 군인에게 붙잡혔을 때 이런 검문을 당하지는 않았다. 그가 의미를 이해한 것은 훨씬 나중의 일이었다. 53페이지 6. 조선인 식별법 15엔 50전 ing오소주 응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응소주 이생기심 15엔 50전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말은 겉모습만으로 일본인과 구별하기 어려운 조선인을 찾아내기 위한 식별법이었다. 1919년 3.1운동의 충격으로 조선 총독부는 무단 통치를 문화 통치로 바꾸어 조선인의 자긍심을 꺾으려 했다. 그러나 불량 조선인에 대한 추격의 고삐를 늦춘 것은 아니었다. 조선인 식별법 1923년 관동 대지진 당시 일본에는 약 8만 명의 조선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전시 호황으로 출구를 찾은 일본 산업계는 한편으로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 따라서 노동력이 싼 조선인들의 주목하던 참이었다. 1919년 3.1운동 때는 일시적으로 도항을 제한했지만 내지 일본으로 건너가는 조선인의 숫자는 해마다 늘고 있었다. 치안 당국은 단속을 느슨하게 하지 않았다. 전쟁 후 불황에 직면해 실직한 조선인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에 가담하여 사회주의자와 결집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로 불량 조선인에 대한 경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었다. 따라서 식별법이 필요했다. 관청에서는 일본인인지 조선인인지 혹은 불량한 조선인인지 선량한 조선인인지를 구별해야 했다. 신장은 내지인 일본인과 별 차이가 없으나 자세는 훤칠한 편으로 허리를 구부리거나 새우 등으로 다니는 사람이 적다.
얼굴 또한 내지인과 차이는 없으나 머리카락은 부드럽고 숱이 적은 편, 비교적 아래쪽을 향해 있으며 생머리가 많다. 얼굴에 털이 적고 소위 속이 빈 밋밋한 얼굴이 많다. 발음에 억양의 굴곡이 있고 요창하다. 발음할 때 타금인 가기 구개고를 특히 잘하지 못한다. 발음할 때 라행의 라리 루레로가 뚜렷하지 않다. 예를 들어 라는 나로, 리는 이로 들린다. 이상은 한일합방 3년 후인 1913년 내무성 경무국이 배포한 문서 조선인 식별 자료에 관한 건의 일부이다. 일본인과 조선인을 식별하는 방법이 열거되어 있는데 양자의 외모 차이가 미묘해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눈여겨볼 대목은 후반부에 언급하고 있는 발음상의 특징들이다. 발음으로 갈린 삶과 죽음. 소설 15년 50전에는 열차 안에서 검문 장면을 목격한 이후 소설적인 표현보다 작가의 분노가 그대로 기술되어 있는데 추구행 고주센의 수수께끼를 드디어 푸는 장면이다. 조선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타금이 있는 단어를 말하도록 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자부톤, 방석을 사우톤으로 발음해 그 자리에서 살해된 조선인도 있었다. 내가 기차 안에서 목격한 사건, 만약 추구행 고주센처럼 타금만은 단어를 제대로 발음하지 못했다면 아마 그 노동자도 나쁜 일을 당했을 것이다. 조선의 특징인 의도의 첫소리가 타금으로 발음되지 않는다는 규칙을 역으로 이용한 것이 추구행 고주센의 식별법이었다. 작가는 군인의 입에서 나온 이 기괴한 말의 이면에 숨은 지배 계급의 광기 어린 장면을 포착하곤 분노를 표했던 것이다.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일본 내무성의 조선인 식별법은 상대가 일본인인지 조선인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이었다. 외견상 구별하기 어려운 두 사람이 혼재된 분의 상황에서 치안 유지에 방해가 되는 조선인의 등장을 우려한 것이었다. 일본 본토에서 조선인이 이방인임을 분명히 구분하는 표지였다. 유학생과 노동자들은 내사를 붙여 감시당했고 때로는 구금되어 고문당했다. 합병 이후 조선인을 일본 국적으로 편입한 후 일본 정부는 내선일체의 슬로건을 걸고 융화를 설파했으나 그것은 허울뿐이었다. 한편 외지 조선에서 조선 총독부가 맡은 과제는 불순분자, 불량과 선량을 식별하는 일이었다. 한일병합 10년을 목전에 두고 일어난 3.1운동은 총독부의 통치 방침을 바꾸게 했다. 병력을 배경으로 한 무단 통치에서 보다 유화적인 문화 통치를 통해 조선인들의 저항심을 달래고자 했다. 서울 탑골공원의 3.1운동 부조 필자 촬영 57페이지 선도주의 역수입 조선 총독부의 정무총감 미즈노 렌타로 쉐이의 렌타이랑은 이 계획을 단행하며 조선인에 대한 경찰의 태도를 완화하도록 지시했다. 선도, 샨도주의라 불리는 이 방식에 대해 당시의 경찰 관료였던 다나카 다케오, 디엔중 우숑, 다나카 다케오, 디엔중 우숑, 다나카 다케오, 디엔중 우숑은 조선민족의 반항심은 도저히 억누를 수 없으므로 조선인을 본보기로 최대한 조선인이 만족하도록
통치해야 했다고 훗날 회고했다. 1920년 4월 25일자 동아일보 사설에서도 일본 관료들이 3.1 운동을 계기로 매도 질책, 거마,斥责, 무단 통치를 일삼던 태도를 오는 화경, 원옌, 허징, 문화 통치의 기조로 바꾸었다고 언급했다. 매도 질책, 거마, 斥责, 무단 통치, 오는 화경, 원옌, 허징, 문화 통치. 23에 대한해서 57페이지 대정 후기 일본 국내 재류 조선인에 대한 선도주의적인 정책의 논리와 실태 연보 정치학 58권 2호 니혼세이지 가까이 니혼세이지 가까이 日本政治学会 이 선도주의는 일본 본토로 역수입되었다. 조선인 유학생이 많이 살고 있던 도쿄 니시칸다, 시선텐, 시선텐 도쿄 니시칸다, 시선텐 지부경찰서서장 가가오 수미다로家家为 가가오 수미다로 정太郎 家家为 정太郎 가가오 수미다로는 정무총감인 미즈노 렌타라와의 면담에서 시의 렌타이랑 조선인을 어루만지고 충분히 그들에게 상냥하고 친근감 있게 대할 방침임을 주창하며 경찰서 내에 조선인 상담부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24. 시사신보 1919년 11월 19일자 1921년 특별고등경찰과 내에 내선 고등계가 설치되어 조선인의 취업과 취학, 주거, 의료, 결혼 등의 상담 창구가 개설되었다. 58페이지 초대 대장인 코모다 사다야수田사다 띵 야수버는 상습적인 불량선인에게는 강력한 단속과 압박을 가하되 그렇지 않은 조선인은 선도로 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5에 대한해서 58페이지 조선경찰신문 1921년 9월 10일자 선도주의 좌절. 그러나 선도주의가 반드시 조선인 통치의 주류 정책이 된 것은 아니었다. 엄벌주의를 지향하는 사법부 방침과도 충돌했으며 오히려 조선인의 민족 의식을 고양시키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조선의 무단 통치 정책을 거듭 비판한 요시노 지의 사쿠조 조조 역시 선도주의는 본인의 요구와 본인의 필요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불필요한 보살핌이라고 지적했다. 침략자에게 일방적으로 받은 권한의 자유를 피지배자가 기꺼이 받아들일 리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언뜻 보기에 이성적이며 융화를 지향하는 이 선도주의에는 커다란 모순이 있었다. 선량으로부터 불량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항상 선량을 경계하고 감시해야 했기 때문이다. 불량과 선량을 구별하기 위한 그들의 구상과 식민지배 논리는 곧 좌절되고 만다. 양자의 경계가 모호해져 식별이 더 곤란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58페이지 그림. 일본의 식민지 정책을 비판한 정치학자이며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이론적인 지도자였던 요시노 사쿠조 지예 조조 요시노 사쿠조 지예 조조 한담의 한담 쇼모스텐보샤 수우展望社 보샤는 왕서고 어떻게 해야 되지? 60페이지 7. 허위로 부풀려진 증오와 공포. 허위로 과장된 불량 조선인 이미지, 조선인 차별과 대우를 둘러싼 혼란 속에서 몇 가지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 1921년 11월 4일 하라 다카시 웬칭 하라 다카시 웬칭 26 총리가 도쿄역에서 암살됐다. 범인인 나카오카 료이치 쫑강량이를 붙잡은 경찰이 너 조선인이지 하고 단정했는데 사건을 보도한 오사카 아사히 신문 호외가 하라 웬 조선인에게 찔려 도쿄역 앞에서 쓰러졌다는 오보를 내보냈다. 하라 다카시 웬칭 26에 대한 해석 60페이지 하라 다카시 웬칭 1856년부터 1921년까지 신문기자 출신으로 이노우에 가오루, 무스 무네미츠 등의 눈에 들어 외무성, 농상무성 등에서 활동하다가 이토 히로부미가 입헌정 우회를 조직하자 참여해 내무대신 등을 역임했다. 1918년에 정권을 수립, 국방, 산업, 교통, 교육 분야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했다. 평민재상 수상이라고 불려 정당 정치의 기반을 닦았다. 1921년 다이쇼 10년 도쿄역에서 암살당했다. 하라다카시 웬칭 그리고 같은 해 6월에는 시내 전철의 운전사였던 조선인 이판능이 일본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씨는 도쿄 히가시 옥구보 히가시 옥구보 다주보 히가시 옥구보 다주보에서 함께 살던 동료 일가족과 상사 일가족을 살해한 후 통행인을 습격하는 등 17명을 살해하고 체포되었다. 이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일본인 동료로부터 심한 괴롭힘 등의 차별을 당했다는 등의 동기가 정상 참작되고 범행 당시 심신쇠약 상태였다는 점이 고려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되었다. 그러나 당시 경시청 총감이었던 아카이케 아츠시는 이 사건으로 인해 도쿄 사람들이 조선인이라면 한없이 무서워한다며 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의 원인과 결부시켰다. 27에 대한 해석 62페이지 작용 1923년 12월호 대중들 사이에서
불량 조선인의 이미지는 허구와 뒤섞여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고 이 분위기는 관동 대지진 직전에 도쿄를 뒤덮고 있었다. 61페이지 大阪周日新闻后外原首相现任に东京一童女的昏倒死。大正10年11月4日原高市原진 청리암살 사건 관련 신문기사 오사카 아사히 신문 후에 대중들 사이에서 불량 조선인의 이미지는 허구와 뒤섞여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고 이 분위기는 관동 대지진 직전에 도쿄를 뒤덮고 있었다. 오해를 산 일본인 지진 진해의 혼란 속에서 이유 없이 살해당한 이들이 조선인과 중국인 뿐만은 아니었다. 많은 일본인 역시 피해를 면치 못했다. 연출가 샌다 코레야 샌다 첸티엔 코레야 시예의 증언은 잘 알려진 일화이다. 샌다 코레야 첸티엔 시예 안뜰과 바깥뜰을 이은 도로 쪽에서 등불이 늘어서 이쪽을 향해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아, 불량 조선인이라고 생각하며 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갑자기 나는 허리 부분을 한 대 얻어맞았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등불에 둘러싸여 이 자식 자백해 하는 말에 들들 볶였다. 나는 연급 후 일본인이라고 호소하며 와세다대 학생증을 보여주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 흥분한 그들이 도끼와 목검을 휘두르며 아이오 해봐, 교육체계를 암송해봐 하고 연달아 요구했다.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느꼈을 때 아니, 이 또대 교련님이 아니십니까? 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말 한마디로 구원받았다. 28에 대한해서 63페이지 니시자키 마사오 편 시지야후 편 증언집 관동 대지진의 직후 조선인과 일본인 치쿠마 문고 중모 원쿠 치쿠마 문고 치쿠마 중모 원쿠 2018 그는 자칫 불량 조선인으로 오해받아 죽을 뻔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자신이 가해자가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고백했다. 샌다 코레야라는 첸티엔 시예라는 필명은 그때의 일에 대한 자성의 의미를 담아 샌다가야 첸티엔 의 코리안이라는 의미에서 지었다고 한다. 자경단이 사용한 식별법 말하자면 샌다 코레아는 첸티엔 시예는 불충분한 조선인 식별법으로 살해당할 뻔했다. 아이우웨오와 교육지고 역대 전황 이름 부르기 등을 시킨 것은 상대방에게 관련 지식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일 뿐 일본인인가 아닌가를 식별하는 방법으로는 불확실하다. 그에 비해 주고행 고주세는 매우 교묘하다. 학살 사건의 목격자 증언 중에는 자경단이 사용한 이와 비슷한 사례의 식별법이 종종 등장한다. 이를테면 담배를 보여주고 밭도 담배 이름 중 하나인 골든밭으로 읽지 못해 일본도에 살해당한 사례도 있다. 또 도로변에 방울을 단 밧줄을 설치해 방울이 울릴 때 뛰어나가 사시스제소 마비부배부를 말하도록 시키거나 15엔을 1엔이나 10엔으로 변형한 사례도 있다. 대부분 어두의 젖소리가 타금으로 발음되지 않는다는 조선의 규칙을 역으로 이용한 내무성의 식별 자료에 적힌
방법과 동일했다. 민중들 자신이 직접 결성한 자경단은 어떻게 이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 거기에는 3.1운동의 그림자가 서려 있다. 64페이지 그림 자경단이 비상경계하며 통행인을 검문하는 모습. 미스즈쇼보 수방 현대사 사료자 관동 대지진제와 조선인속 사파 니시자키 마사오 시지야후 편 증언집 관동 대지진 직후의 조선인과 일본인 직구마문고 주모 원쿠 2018郑延吉关东大震灾呢之后，朝鲜人都日本人니시자키 마사오编직구마문고 3.1운동의 심리적 외상 1922년까지 조선 총독부에서 통치개혁을 추진한 미즈노 렌타로 쉐이의 렌타이랑은 관동 대지진 발생 당시에는 내무 대신 내무부 장관으로 재임하고 있었다. 경시청 총감이었던 아카이케 아츠시의 전직 또한 조선 총독부의 경무 총감이었다. 게다가 도쿄도 부지사인 우사미 가서 우사미 위조매 위조매 가서 가스胜夫우사미 가서 위조매 가서胜夫또한 앞서 조선 총독부의 내무장관을 역임했다. 재해지 치안을 담당하는 요직에 있던 세 사람은 조선에서 겪은 심리적 부담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것은 3.1운동의 진압을 위해 비무장한 조선민중에게 총구를 겨눈 경험이었다. 지진 당시 불량 조선인의 습격이라는 유언비어는 조선에서의 기억을 소환하게 했는지도 모른다. (66페이지) 8. 학살을 담당한 자경단의 원료 3.1운동과 자경단 3.1운동과 관동 대지진을 잇는 실타래는 그것만이 아니다. 자경단과 제향군인회도 그중 하나이다. 1919년 3월 1일 경성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조선 각지의 일본인 거류지에서 자경단이 결성되었다. 조선 전역에서 일어난 운동에 대응하기에 군경의 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무장한 자경단이 그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맡은 것이다. 경비력이 부족한 지방에서 이들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 수단임이 틀림없다. 1919년 조선 소요 사건의 상황 고 헌병대장이 독려한 바 있다. 29. 67페이지 29. 이승엽 3.1운동기 조선체류 일본인 사회의 대응과 동향 교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인문학부 92호 2005 자경단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3월 3일 함경남도 함경찰서에 소집된 자경단의 수는
제한군인 75명, 소방단은 40명이었으며 충청남도와 황해도 등의 지역에서도 제한군인회가 경찰 및 헌병과 협력하여 시위대 진압에 가담했다. 그들의 장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알기 어려우나 3월 27일 경기도 광주군의 사례를 보면 군청에 몰려와 돌을 던진 시위대를 향해 제한군인이 발포한 사건 기록이 남아있으며 3월 20일 경상남도 합천군에서 소방대원이 사냥총을 사용했다는 기록도 확인할 수 있다. 30에 대한 해석 67페이지 강덕상편 현대사 자료 25 조선 1 3.1운동 미스즈 쇼보 미스즈 슈팡 1966 312 332페이지 조선 총독부가 1918년 12월을 기준으로 조사한 바 조선에 재료한 민간인이 보유한 총기는 23,384정으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사냥총 17,167정, 군용총 1,775정, 권총 4,222정, 스틱총 166정, 기타 54정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일본인 남성 약 88명당 한정, 4가구당 한정이라는 높은 보유율을 의미한다. 제국제한군인회의 발족 무장한 민간인과 조선에서의 제한군인회는 깊이 관련되어 있다. 제한군인회는 원래 러일 전쟁의 귀환병을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구제활동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으나 1910년 11월 제국제한군인 회의 발족과 함께 군이 관여하여 전국적인 조직으로 통합되었다. 1918년 오사카에서 벌어진 쌀 소동이 소동 32때 미국상에 대한 습격에 대비해 무장한 제한군인이 시내에서 보초를 담당했다. 69페이지 32에 대한 해석 1918년 동해에 인접한 도야마현의 작은 마을에서 쌀가격 폭등에 반대하는 대규모 민중운동이 일어났다. 민간인들이 묘옥상과 부잣집, 경찰서 등을 습격하며 전국 각지로 퍼진 운동이다. 이후 나고야, 오사카, 교토, 도쿄 등의 대도시에서도 생활고에 시달리던 민중들이 단체 행동으로 이어졌다. 조선 각지 13곳에서도 제한군인회 지부가 설치되었고 그 아래 68개 분회가 결성되었다. 분회 활동은 사격회, 격검, 검도 검술 및 총검 훈련, 수렵회, 지구 수비대와의 합동 야외 연습 등으로 군사훈련과 다름없는 훈련이 이루어졌다. 제조선 일본인 자경단은 이 무장 집단인 제한군인회와 소방대를 중심으로 지역의 민간인이 참여해 조직되어 독립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할 때 활용되었다. 이는 관동 대지진 당시 지진 자경단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유사시 무력을 사용하여 진압하도록 만든 폭력장치의 일환으로 조직된 제향군인회가 지진재해의 혼란 속에서 소방대, 민중과 연계하여 자유의 작용이라는 틀을 넘어 발동한 것이다.